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필수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번외편 시작합니다. 네, 어이구, 네 목소리가 네 오늘 활기찹니다. 네. 최근에 제가 업무적으로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디자이너를 만나면서 들리는 얘기가 최근에 바이어들이 안 온다. 오다를 하는 바이어들이 옛날에 왔다가 최근에 안 온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특히 뭐 중국 쪽 바이어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갈까 그게 참 고민이 되고 그런 부분들 우리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번 주 한 주입니다. 네, 우리 패션쇼 몽군의 인디신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뜬카롱 지난번에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어떻게 몸 괜찮으세요? 네, 산뜻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아, 산뜻하네요. 뭔가 허전했어요. 우리 B급 인생, 예, B급 인생만 가지고 하려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뚱카롱입니다. 반가우시죠? 저는 너무 반갑고요. 자, 우리 B급 인생 지난주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아, 목소리 좀 힘 좀 너무 힘이 없어요 항상. 왜 B급 인생이에요? B급 인생, A급은 아닙니다. 아, B급. 요새 B급 문화가 이제 뜨고 있는데. 저는 A급 네. 인생 하려고. 자, 다들 지난주 잘 이제 지내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희가 매번 진행하면서 우리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뚱카롱이 잠깐 패션이라는 코너를 진행하시죠. 지난주에는 이제 B급 인생이 잡동사니 개념으로 몇 가지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제대로 된 잠깐 패션, 뚱카롱의 잠깐 패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해 주신 거 있으시죠? 네. 네,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패션계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이자 사진가, 최근에는 전시를 통해 조각가로도 활동하며 예술 전반에 걸쳐 활발한 자취를 남긴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2월 19일 오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을 통해 췌장암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는 2월 18일 월요일 저녁에 파리 근교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임종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첫 번째 잠깐 패션 시간에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쇼 피날레에 불참해서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칼 라거펠트는 1983년 1월 열린 자신의 첫 샤넬 쇼 데뷔 무대 이후에 한 번도 패션쇼 피날레 불참 사례가 없었던 인물이라서 일각에서는 그의 후임자를 거론할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4주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제로 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켜졌었다는 것이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밀라노 패션위크에 오를 팬디의 2019년 FW 컬렉션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입니다. 지난 1983년부터 샤넬의 아티스틱 디렉터로 영입돼 36년간 브랜드를 이끌면서 화려하게 디자이너의 길을 걸어온 그는 자신만의 유니크한 룩과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이면서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키워냈습니다. 이번 비보의 세계적인 프렌치 럭셔리 그룹 LVMH의 오너 베르나르 아르노는 무한히 슬프다면서 그는 자신을 친애하는 친구이자 천재적인 크리에이티브라고 AFP 통신을 통해서 추모했습니다. 베르사체의 도나텔라 베르사체도 그의 천재성은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됐으며 특히 그 사망한 도나텔라의 오빠인 지아니 베르사체와 자신에게 그랬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그에게 배웠고 그의 대단한 탤런트와 무한한 영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인스타그램에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독일 출신의 칼 라거펠트는 포니테일로 묶은 성성한 백발에 검정 뿔테 선글라스와 하이칼라 화이트 셔츠, 강한 캐릭터의 반지와 목걸이로 인상 깊은 모습을 남겼습니다. 독특한 외모는 그야말로 별도의 장식이 필요 없는 독보적인 캐릭터 그 자체로 스스로 다양한 상품의 모델이 되기도 했죠. 완벽주의 성향의 일 중독자, 강한 자기 주장으로 인해 구설에 오른 일도 많습니다. 죽은 이의 생전 모든 일을 미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애도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그가 패션계에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겠죠. 브랜드 설립자 가브리엘 샤넬 여사가 살아있었다면 그의 재능을 시샘했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특유의 나르시즘과 카이저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녀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계의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미친 카일 라거펠트의 타계 소식은 단순히 패션계만의 애도로는 부족한 듯합니다. 아, 그러네요. 카이저. 참 지난주 카이저가 정말 뭐예요? 예. 카이저가 뜻이 설명해 주세요, B급 인생님. 카이저 수염 이렇게 어. 꼬부라져 올라간 수염 아. 카이저라고 하잖아요. 그게 카리스마가 있는 건가요? 이게 영어로 뭐와 뭐의 합성어였어요. 카이저. 네. 음. 근데 제가 무슨 합성어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다음에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네, 준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 정말 이 애도 물결이 SNS상에서 엄청나게 정말 맞아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네. 어떤 패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으신 분이 저도 이제 애도를 표하고요. 네, 뚱카롱의 잠깐 패션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 시간은 문군의 짝퉁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페일 터콰이즈의 박린준 디자이너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나오셨죠?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목소리가 들려서 네.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끼어들면 안 되는데. 똥카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원래는 긴장하셔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한번 나오셨던 경험 있으신지 바로 또 치고 들어오시고 그러시네요. 너무 익숙하세요. 네. 너무. 지난번에 어쨌든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뭔가 할 짧은 얘기 시간에 너무 공격만 당하고 끝났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무 짧아서 뭘 얘기하려는데 끝났다. 짧은 건 괜찮은데 공격만 당하는 게 문제예요. 아, 짧은 건 근데 괜찮은데 오늘 공격하러 나오신 멋진 건가? 말만 할 수 있었는데. 아, 네. 오늘 많은 얘기 해주시고요. 네, 우리 박린준 디자이너 이전에 한번 잠깐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뚱카롱이 소개 좀 해주세요. 터콰이즈, 제주 청년, 거북백, 에코 패션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 디자이너입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많은 건 그만큼 자신의 캐릭터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작년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린준 디자이너님을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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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안녕하세요. 인사했지만 다시 환영하고요. 소개가 좀 짧았는데 본인 소개를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딱히 소개할 건 없고요. 사실 말투가 좀 어눌해서 이렇게 중국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외국 혼혈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은 유학 생활을 오래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주도 사람이고요. 네. 유학 일주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말투가 원래 이래요. 서울 유학 가신 거 아니고? 서울에 유학했네요. 8년 차. 오, 네, 박린준 디자이너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유, 환영하고요. 두 번 나오셔가지고 사실 소개가 조금 어차피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좀 이따 같이 얘기하면서 소개 못했던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직전에 연락드렸을 때 발리에 휴가차 가신다고 해서 일부러 이 방송 때문에 들어오셨다고. 예. 이 방송 때문만은 아니지만요. 그런 거예요? 이 방송 때문이건 또 있죠. 네. 그리고 바로 또 내일 중국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방송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발리는 휴가차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네. 단지 휴가차 갔다 오신 건가요? 이제 제가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명절이 좀 길어서 네. 휴가를 딱 가야 되는 찰나에 이 이야기 하려면 참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네. 중국에서 제가 작품 경매나 이런 작품을 보러 다니는 전시 활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중국에서도 그런 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작품 경매하는 곳에서 좀 멋진 이렇게 사람 얼굴 오브제를 경매를 하나 한 게 있었는데 또 원저우라는 도시에서 근무를 할 때 이렇게 디자이너 의류 편집샵처럼 이런 디자이너들의 그릇이나 공예품 같은 거를 편집샵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도예 편집샵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DC가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그 안에 라벨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 두 뭐랑요? 개가 그 상하이에서 경매를 했던 아. 거랑 원조에서 샀던 네네네. 게 음. 빌리문 갤러리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어.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 제가 소름이 돋아서 그 원조의 DC 편집샵에 이 작가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랑 알려주셨거든요. 네네. 딱 들어가 봤는데 너무 작품들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약간 이렇게 어떤 거냐면 자개나 전복 약간 자개나 이런 걸 전복. 활용해서 막 뭐 되게 작게는 이런 소품부터 시작해서 막 데스크까지 있는데 막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예요. 그 사람 작품을 보니까 막 너무 내가 구현하고 싶은 오브제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막 또 정말 제가 정말 약간 근검절약형 인재거든요. 근데 정말 돈을 탕진하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딱 그때 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뭔가 이번에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댈러스 텍사스 출신인데 네. 발리로 이민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 지금 발리에서 그 갤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발리의 그 아름다운 해변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오브제 협찬을 받으러 가야겠다. 그래요? 내 패션쇼를 위해서. 오. 그러고는 딱 비행기표를 해놓고 가기 전에 이 사람 페이스북을 찾았어요. 네. 딱 신출을 했어요. 신출을 하고 오. 한 달 만에 답장이 왔거든요. 오. 한 70대 할아버지세요. 너 패션 디자이너냐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대박. 오. 만났습니다. 네. 와.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성공적이시네. 그래서 이번 2019 FW 패션위크에서 볼 수 있나요? 네, 근데 한국 서울 패션위크는 안 하니까 이제 사진이나 이런 컬렉션 사진으로 네네. 볼 수 있겠네요. 우리 박민희 디자이너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네요. 전혀 적극적이에요. 모르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렇게 발리언들을 가고 만나서 협찬을 받고, 야, 그런 줄 몰랐네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정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가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소심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이었어요. 해야지. 근데 그 오브제는 뭐예요? 그냥 DC만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약간 이런 전복과 자개를 활용한 왕관 같은 디자인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이번 컨셉이 사파리를 여행하는 인어공주라는 컨셉을 잡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건조해. 잠깐만, 사파리. 건조해요. 살 수 건조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동안 약간 제가 컨셉 브랜드 컨셉이 바다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그동안 4년 동안 저의 매니아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약간 고루하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고 고루까지? 지루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네네. 저도 뭔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숨 쉬러 올라가고 싶어서 약간 사파리 컨셉 이제 좀 바다가 아니라 대지 컨셉인 에코 럭셔리 컨셉으로 좀 컬렉션을 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왕관 쪽 오브제를 협찬이 아니라 사실 제작을 의뢰한 거죠. 해주시기로. 왕관. 네네. 발리문 갤러리예요? 빌리문. 빌리문. 발리에 사는 빌리. 빌리문. 오케이. 근데 비싸요? 갤러리 그 빌리문 갤러리가 지향한 바가 에코 프렌들리 앤 칩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아니 근데 왕관은 별도 제작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요. 어떤 건지. 왕관? 왕관은 빌리문을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 대부분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진? 문구는 알아도 빌리문은 몰라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빌리문 갤러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왕관 우리가 지금 사실은 딱 상상을 하면 일단 사진 DC가 그 박민준 디자이너가 DC에 꽂혔다는 건 DC의 컬러와 그 연상이 돼요. 페리터콰이즈의 뭔가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DC인데 그 DC가 왕관으로 어떻게 나온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지. 그 갤러리의 빌리문이 DC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를 해요. 막 이런 사람 얼굴부터 데스크 뭐 벽에 걸 수 있는 오브제부터 해서 아주 그 장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오브제에 있어서. 소재는 다 자개? 그런 건 아닌데 네. 아주 그런
자개와 진주 뭐 이런 자연에 대한 어? 소재로 폐각 껍데기를 되게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라고 해도 믿을 걸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저랑 뭔가 엄청난 교집합이 그 있어요. 펠터콰이즈의 그 네네. 핸드백과 비슷한 자, 그런 자 이런 겁니다. 문양이 나타나지 짠. 않을까? 그러네. 그리고 그분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상상했던 대로예요. 여기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다. 그니까요. 여기에 미리 여기다가. 보여주세요. 그분 사진. 근데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멋진 할아버지 처음 보거든요. 여기다가. 보이나? 이렇게 보이세요? 확대했습니다. 네. 미국 혹시 궁금하신 분은 빌리 문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아, 박린준을 네이버보다 검색해야지. 구글에서 빌리문을 검색하면 돼요. 그런 건가? 박린준. 네. 네. 아 그렇게 또 휴가 겸 일 겸 갔다 오셨군요. 네. 아왜 그러니까 발리를 가는지 저도 궁금했었어요. 휴가 가더라도 뭐 꼭 발리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 빌리문이라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취향이 통하면 확실히 네.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띵했을 것 같아요. 야 나랑 동질감도 느끼면서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랬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아니, 나는 왕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거를 쓰고 사파리 가서 뭘 할까? 자꾸 인어공주니까 공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거를 쓰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컨셉을 여행이라는 컨셉을 보통 약간 유랑 이런 컨셉으로 많이 유랑이라는 컨셉으로 약간 집시라고 하죠. 집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컨셉을 푼 사람은 많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의 여행이 아니라 약간 이런 좀 꿈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클레오파트라? 걸 보여줘. 네, 그렇죠. 아 지금 그런 거 시안에 상상하면 되나?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그 섹스앤더시티 영화판에서 완전 클레오파트라 대박입니다. 그 여자 4명이 사막으로 정확해요, 여행 가잖아요. 진짜. 드레스 입고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네. 걸 상상하면 되군요. 근데 클레오파트라 치안에 진짜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이 시안 북에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50%예요. 클레오파트라가. 그 한니발도 나와야 되고 시저도 나와야 되고 그러던데. 야, 이렇게 재밌게 한번 이번 시즌을 풀어 보시는군요. 그리고 사실 빌리라고 그러네. 발리 갔다 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또 일을 벌리셨잖아요. 네, 그 일이 얘기도 한번 벌어졌죠. 네, 그 얘기도 한번 너무 해주세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요? 네. 저도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프랑스에서 지금 아주 핫한 유행하고 있는 그 미디어 아트 전시가 국외 첫 번째로 제주도를 선정해서 이런 그 미디어 몰입형 아트를 네. 개최를 하게 됐어요. 빛의 벙커입니다. 네, 이름은 빛의 벙커고. 라미. 벙커 델 르미에르. 오. 르미에르가 이거 제주도식 발음이고요. 빛이에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성산읍에 있는 벙커인데 네. 70년 동안 이렇게 버려져 있던 곳이고 전에는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군사들이 숨어 지내던 벙커였어요. 거기를 군사용 벙커. 네, 실제 네. 벙커예요. 거기를 이제 그 중개회사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10년 상설 전시이고요. 지금 첫 번째 1년 전시로는 그 클림트 전을 이렇게 네.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거기서 사업실장님께서 이제 제주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와 이런 전시를 콜라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네, 이번에 이런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갔는데 어떻게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또 전시한 작품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그 개관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10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방문을 했고 네. 그래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혹시나 네.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꼭 보고 싶다 그러면 패션쇼 홈페이지나 패션쇼 유튜브 채널에 가면 네. 비치벙커 그 클림트 전시를 살짝 엿볼 수 있으니까. 그 입장료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입장료는 15,000원이고요. 그럼 뭐 할인 DC 뭐 이런 거 있어요? 네이버 예약으로 하셨을 경우에 약간의 맞아요. 할인이 있어요. 인터파크로 했을 네, 때도 인터파크로 했을 때. 우리 패션쇼로 저기 예약하면 예약도 받아요? 우리 패션쇼에서? 하지 말고. 아, 그게 빛의 벙커가 제가 가봤을 때 저는 사실 빛의 벙커를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 온다는 것만 알고 시작하자마자 예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박린준 디자이너님
그 콜라보 상품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갔다 왔는데 콜라보 상품이 이제 얼마 전에 네, 출시를 맞아요. 했어요. 네. 사실 아까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이제 그럼 전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기 지금 첫 번째 전시가 클림트예요. 클림트랑 훈데르트 봤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있는 전시물은 지금 제가 전에 그 저희 짝퉁 패션쇼 진행할 때 저의 그 휴가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네. 빈 다녀왔었잖아요. 제가 네. 빈이 어디예요? 오스트리아의 빈. 아. 네, 빈 가면 거기에 이제 가봐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네, 빈에 있는 제가 갑자기 궁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벨데벨의 궁전에 클림트의 작품이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클림트 작품과 함께 전시가 돼 있는 훈데르트 바서라는 사람의 작품 그리고 거기 같은 층에 있는데요. 네. 그 클림트한테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 그 사람 것까지 해서 이제 전시가 거기 있는 작품을 위주로 미디어 아트가 돼요. 맞아요. 근데 정말 넓고 굉장히 넓고 크고 깊은 돌로 된 공간에 정말 누워서 전시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정말 엎드려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봐야 제대로 감상할 네, 수 너무 있을 것 좋아요. 같아요. 천장, 벽, 바닥. 사면이 다 그런. 아니, 네.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요? 900평. 900평. 뛰어놀 수 우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얘기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세요. 그게 그냥 화면으로 요만한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어요. 아 정말. 그래요? 정말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현장감도 느껴지고 작품도 느껴지고 네. 어쨌든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미술을 모르셔도 뭐 이런 영상에 관심이 없으셔도 그 공간을 즐기시고 하시는데 너무 좋은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건 전 제주도라는 섬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늘 되게 도민에 대한 사랑과 거기 출신 사람에 대한 애정이 되게 대단한 동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민준 디자이너님이 약간 컬러에 대한 좀 일가견이 있는 디자이너시라고 알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미디어 아트가 그 미디어 아트가 되게 컬러감이 진짜 되게 좋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작품 콜라보를 하셨다고 하셔서 이번에 오신다고 되게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하셨던 콜라보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콜라보는 2018년 후반기 때부터 이렇게 조정을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오픈식이 너무 임박하면서 바로 이렇게 오픈과 동시에 하지는 못하고요. 일단 저도 오픈식에 개관식에 참관을 했었어요. 딱 오픈식에서 이렇게 딱 첫 번째 그 미디어 아트를 봤는데 클림트 작품 전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키스잖아요. 네. 그 부제가 클림트는 키스지. 클림트의 키스 그리고 부제가 영원한 사랑이라는 네. 건데 딱 저는 그 회색 그러니까 그 전시관 개관을 하기 전에 이게 회색이 돼 있는 것부터 봤었거든요. 콘크리트 철근 네, 콘크리트부터 봤었는데 네. 딱 가니까 금색으로 이렇게 전시가 시작됐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금 이런 이 못 쓰던 공간을 네. 도금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정말 왜 도금하면은 영원히 녹슬지 않잖아요. 금이 이제 이 공간이 앞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들었고 그때 관객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는데 딱 그때 금색이 주는 그 영감을 그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랑 좀 연관해서 그 동안에는 좀 중국에도 되게 금이 많잖아요. 금색. 약간 그 동안에는 좀 부와 화려함, 뭐 사치스러움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때 그 전시를 통해서 약간 도금, 녹슬지 않음, 영속성 약간 이런 쪽으로 연관을 지었고 정말 그 업사이클링 플레이스라는 컨셉이랑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약간 금색으로 이렇게 좀 제품 콜라보레이션 이런 걸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보이실까요? 여기 이건데. 아주 궁금하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무슨 그 가방 사진. 가방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네, 여러 가지 아주 상품이 여러 나올 가지 거라고. 상품 나올 거예요. 굿즈죠, 굿즈. 여러분 이런 건 굿즈는 가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거꾸로 엎으면 빛의 네. 벙커의 입구예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빛의 벙커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숨겨져 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네 진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절개하는 건 아니고. 클림트 전시하는 것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제가 찍어온 걸 보여드릴까요? 그건 좋고. 아니 우리 거 해도 되고. 저희 거를 찾아주세요. 혹시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우리 박민준 디자이너 말고도 미디어. 그 다른 디자이너랑 계속 콜라보하면서 뭔가 하는 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업사이클 얘기 나와서 지난주에 우리 출연했던 이성동 디자이너도 업사이클 컨셉으로 작품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제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야 벌써 딱 치시네. 네. 예. 이성동 디자이너님이랑은 저랑은 그 동대문 도시갤러리 아트윈도에서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죠. 아 음. 그래요? 그냥 정말 제가 음. 얼킨이라는 브랜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친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정말 브랜딩이 네. 잘 된 브랜드. 그러면 그런 작품을 계속해서 뭐 정기적으로 또 추가로 개발해서 이렇게 네. 하는 식으로 지금 네, 진행되는 작품 건가요? 개발과 패션쇼, 뭐 퍼포먼스 등등을 뭐 기획하고 어떤 있습니다. 식으로 계약 조건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약간 이렇게 신비스러움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입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 질문을 좀 해야. 가끔씩 프리뷰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스타그램에서 박민준. 궁금증을 유발하시네요. 여름에 가면 하루 종일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알아요. 시원해서.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너무 시원해요. 다음에 제주도 가면 꼭 가봐야겠네요, 진짜. 네. 네, 저랑 같이 여러분 가시죠.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디서? 이거 빛의 공항이죠? 벙커 홍보하는 네.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 괜찮은 전시예요. 제가 전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정말 좀 너무 괜찮은 전시예요. 그러면 제주도 가면은 꼭 가야 될 필수 코스다. 네. 네. 우리 제주진이 한테 물어봐야겠네. 꼭 그런지. 제주 제주진이가 진이가 찍어서 아 보는 그런 거예요? 거예요? 아 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벽이랑 음. 바닥까지 다 네. 있는 아. 이제 박민준 디자이너님의 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우리 약간 네. 빛의 벙커 홍보 잘 관련이 있긴 봤습니다. 하지만은. 네. 자, 좋아질 거예요. 상징적인 빛의 거니까. 벙커에서. 아무튼 우리 제주의 사나이 박민 디자이너가 제주에서 어쨌든 그렇게 또 멋진 또 활동하고 계시고 뭐 이제 최근에 그거 말고도 우리 중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내일도 중국도 들어가시는 거고 네. 최근에 어떻게 중국 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그때 한번 나와서 말씀하신 거 말고 업데이트된 내용들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원조랑 항저우 쪽 회사들하고 이제 콜라보를 하시는 일인데 제가 듣기로는 내일 상해 쪽에 가신다고 하셔서 네. 네. 최근에 그때 이후로 말 못했던 거는 네. 상하이의 옆에 있는 네. 우한이라는 또 도시가 있는데 우한? 네, 거기서 우한 국제 패션위크에 참가했었고요. 네. 금년에는 신천지 스타일이라는 이런 뭐 이를테면 한국에 뭐라고 비교를 하면 될까요? 어쨌든 강남 스타일 럭셔리몰인데 그런 백화점에서 음. 네, 이렇게 입점해서 음. 이제 중국 패션 피플들한테 이제 네. 저의 제품을 선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고요. 이제 또 중국 패션위크 2019 FW 준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박민 디자이너가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를 혹시 다른 디자이너들 중에는 궁금해하실 게 정말 그렇게 활동하시는 게 정말 유효한 거,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되고 정말 이게 뭔가 뭐 돈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돈이 돼서 돈이 왔다 돼요? 갔다 하는 거고요. 네. 네. 누가 네. 궁금해하죠? 아니 이건 그럴 수 있어요. 문구님이 왜냐하면 중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제 뭔가 하긴 하지만 실제 돌아오는 게 있는지. 뭐,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원래 아직도 한류라는 거를 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한국 인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인력? 네. 왜요? 왜 안 긍정적이에요? 자기네들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원래 뭐 기술력이든 이런 거를 기술력이든 이런 뭐 디자이너의 어떤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높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 네. 근데 지금은 네. 중국이 너무 그 로컬 브랜드를 키워주는 그런 정책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자국 디자이너를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디자이너를 원하는 것 같지 않고 제가 봐도 정말 중국 브랜드 괜찮은 옷들 많아요. 네. 따라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려하고 좋은 맞아요. 옷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터콰이즈는
뭔가 중국에서 먹힐 수 있는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지금 합자 형태인가요? 아니면 뭐 전폭적으로 투자를 받는 건가요?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법인으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왜냐면 앞으로 중국에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말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때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한지 모르겠는데 네. 제 첫 번째 중국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네. K11 백화점에서 음. 전시를 했던 거였어요. 네. 지금 제가 그때 2016년 FW 패션 서울 패션위크를 끝나고 이제 거기서 캐스팅이 된 건데 네. 그 K11 아트몰이 중국에 11개가 있다고 해서 K11이거든요. 네. 홍콩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있어요. 맞아요. 심사추이. 네. 그런 백화점이 그 네. K11이라는 백화점이 네. 그냥 백화점이 아니라 되게 이런 예술 문화를 좀 접목하고 있는 그런 백화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브랜드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너무 커머셜한 게 아니라 약간 좀 아트 지향을 하는 브랜드라서 네. 좀 출발이 좋았던 것 같고 그런 매니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전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업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런 디자이너보다는 조금 뭔가 특이한 컨셉이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데 우한 패션위크 하면서 네. 조금 특이한 피드백을 얻었어요. 어떤 왜냐하면 다른 디자이너들 패션쇼를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패션쇼가 화려한 거예요. 저는 제 옷이 나름 한국 디자이너들 측에서는 좀 화려한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칼라가 뭐 칼라든 뭐든 좀 약간 화려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 정말 한국풍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인데 어쨌든 이제 중국처럼 이렇게 아주 화려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데 뭔가 있잖아요. 네. 나쁜 말은 아니었는데 지고 싶지 뭐? 않아. 다음 컬렉션의 기대 약간 이런. 근데 진짜 화려했어요. 정말 화려했어요. 그 화려하다는 게 칼라의 화려함이 아니고 뭔가 아주 디테일도 너무 화려하고 칼라는 뭐 칼라도 그렇지만 네. 그럼 이번에 만난 그 빌리문 갤러리의 왕관이 그 화려함을 좀 도와주는 아이템이 되는 건가요? 엄청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도 되겠네요. 진짜 왕관을 30명 모델들한테 다 씌우고 나갈까 봐. 그럼 정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보여주신 넥스트 지금 패션쇼는 언제? 4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 4월 어디에서 예정? 심천에서 네, 예정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심천뿐만 아니라 좀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금년에 한 2-3 군데에서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우리 한국의 디자이너의 모습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번에. 네. 열심히. 네. 하지만 한국풍이라고 해서 참 좋지만. 네. 이번엔 좀 중국풍과 뒤지지 않는 화려한 패션쇼를 해보고 싶네요. 네. 아마 한국풍이라 표현한 거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대로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원래 그 시즌에 지향하던 컨셉이 약간 젠한 느낌은 맞았어요. 약간 너무 약간 볼드하고 화려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번엔 지고 싶지 않아요. 나도 화려할 수 있어. 정말 있는 디테일 다 넣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이미지 맞아요. 엄청난 진짜 엄청난 너무 소재도 화려했어요. 엄청 화려하고요. 그 퍼포먼스 자체가 너무 화려했고 근데 그니까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상하이 패션위크는 되게 커머셜해요. 그런 한국 브랜드가 들어가도 약간 고분고분하거든요. 네. 근데 그 상하이 외의 지역은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되게 약간 민족주의 정말 그 자기 주장 근데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졌다는 게 너무 지금 억울합니다. 진 게 아니죠. 극적인 이미지가 좀 필요한가 봐요, 진짜. 근데 정말 패션 쇼라는 게 이 제품을 판매하고 PR한다는 목적도 있겠으나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리스펙하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네.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된 거죠. 네. 어차피 계속 앞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하실 건데 더 많은 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네, 많은 화려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뭐 제가 이제 최근에 뭉근의 인디시 진행하면서 게스트분들한테 질문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최근에 한국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꼭 가는 무슨 핫플레이스 이런 데 있어요? 저는 디자이너들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핫플레이스 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조금. 아까 약간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제가 패션 디자인을 하면서 네. 시장 조사 그 백화점 시장 조사도 다니지만 네. 저는 좀 패션 외에 어떤 장르에 대해서 좀 영감을 끌어오고 싶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아까 막 그릇 박람회, 도자 박람회 뭐 그런 데를 좀 많이 가고요. 여러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크고 너무 막 멋진 음식점과 좀 이런 데가 너무 많아서 네. 좀 여기저기 다녀보는 편이에요. 네. 좀 이렇게 어디 한 군데를 많이 간다기보다는 좀 예술적인 네. 감성을 얻을 수 있는. 어디 간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 한번 가봐라 뭐 이런 데 없어요? 많이 사실 간 데 중에서? 만약에 좀 대중분들한테 말하자면 KTV를 그냥 KTV를 한번 가보라고 말하고 KTV? 싶어요. 한국말로 가라오케? 하면 노래방이죠. 네. 근데 KTV의 인테리어가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화장실이 궁전인 줄 알았거든요. 아, 인테리어 차원에서? 예. 너무 뭐랄까 중국적인 막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뭐랄까 그냥 궁전 같아요. 좀 뭐랄까 제가 좀 스케일이 큰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거를 짓고 싶은 좀 이런 목표가 있어서 약간 이런 웅장함에 반했어요. 되게 KT 노래방이라는 거는 엄청 흔하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고. 네. 근데 거기 갔는데 정말 굉장히 럭셔리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KTV를 가보시라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혹시 뭐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못 드려가지고 못한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어떤 말을 하면 되죠? 여기 와서 아까 공격한다고 공격당해서 그래놓고 지금 뭐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네. 펠터콰이즈가 지금 어쨌든 컨셉이나 이 중심을 잡는 데는 확실하게 했던 것 같고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할 것이냐가 좀 남은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들이 궁금도 하고 사실 딱 느껴지는 건 이제 남미나 브라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남미 브라질? 네, 스페인 사람들한테 좀 어울릴 것 같다는 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그 소재들하고 그들의 천연 어떤 뭐 이런 아까 했던 오브제 같은 것들이 여기랑 그 하면 뭐 예를 들자면 그 뭐라 하지 신발 그거 에스파트류 뭐라든지 이런 신발과 이쪽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있는 펠터콰즈의 기본 컬렉션하고의 결합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냥 저는. 근데 사실 약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좀 어떤 MD님께서 어떤 해외 편집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MD님께서 자기 옷은 스페인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 나라를 좀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좀 브랜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 브랜드잖아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아주 초창기, 아주 정말 갓난아기였을 때는 온 대중들이 내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사회적 신분이 있는 아니면 좀 이런 정말 빛의 벙커 같은 전시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계속 럭셔리 브랜딩에 좀 초점을 둬서 물건 하나를 나가더라도 좀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KTV를 간다고 말했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빌리문처럼 이제 럭셔리 지향하더라도 가격적으로는 좀 왜냐면 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걸 좋아하지만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격적인 것도 생각해야 네,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이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불합리적인 건 원하지 않고요. 정말 그런 빌리문처럼
에코 프렌들리, 럭셔리, 근데 칩 이런 걸 칭하고 있습니다. 네. 야, 우리도 이제 가격에 대한 개념을 칩이라는 것보다는 렉스 익스펜시브, 렉스 레스 익스펜시브, 아좀 덜 비싼. 덜 비싼 이런 개념이 조금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음. 그게 뭐 요즘 말하는 가심비, 뭐 뭐 그런 가성비. 개념으로 가성비, 가심비 볼 수 개념.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유통 때문에 유통의 어떤 마진율 때문에 가격이 비쌌던 이유도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거를 잘 고려하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문제 안 되는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네, 우리 7회 게스트로 나오신 박민 디자이너. 럭키 세븐. 네, 럭키세븐에 꼭 나오고 싶다 그래서 또 7회를 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문근의 인디신 7회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네. 너무 또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요. 시간 남아 있는데. 네. 진짜. 아쉽죠. 더 17회 때도 다음에 또 나와. 다음에 또 나오면 예약하셨어. 자, 뚱카롱 마무리하면서 소개할 게 있죠. 네, 저희 패션쇼 잘 들으셨나요? 음. 들으신 후에는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패션쇼에 관심 있거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와 메일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잘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fashion쇼2018 다음 점 넷이나 패션쇼 kr@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따따따 fashowco.kr입니다. 파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 구독도 부탁합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쇼로 검색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개인 회원들도 메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번외편 문근의 인디신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